자, 김오수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변호를 했다.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은 이 사모펀드 비리로 문 정권이 사모펀드를 대량으로 지금 이 활성화시키면서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이 자산운용사들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규제에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면서 사모펀드를 가지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그걸 은행이나 정권회사의 창구에서 정상적인 상품인 양 팔아가지고 수십조를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걷어들여서 결국 그 돈을 운영한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 해먹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그러면서 그 조사나 수사 등을 막아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치권에 뇌물을 먹였다. 이렇게 의심되는 것이 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파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김오수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잠깐 차가 나다가 밖에 나가서 변호사 역할을 했지요. 월 1,900을 받다가 2,900을 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만 받았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오수가 나간 동안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것. 법무차관디, 그것도 그냥 법무차관디이 아니라 이 정권이 밀어주는 법무차관으로 그 뒤에 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감사위원,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노미네이트 6회의 이 찬란한 정권 지지 경력을 자랑하는 김오수가 한 로펌에 갔을 때 고문 변호사로 화현이라는 이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갔습니다. 정관예우로 보자면 김오수만큼의 정관예우가 없겠죠. 자, 검사들도 김오수가 정권이 밀어주니까 정권 하에서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을 해먹고 아니면 다른 유력직을 해먹을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오수가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차관에 있다가 그런데 나가서 이 사건을 변호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만이 알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는 보고 라인에 있던 자가 나가서 그들을 변호해준다? 도둑놈 잡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에 있던 자가 나가서 도둑놈을 변호해준다? 26일날 인사청문회 한다는데 오늘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가 이거는 수임한 것은 거의 로또 수임이죠. 로펌이 수입했다 하지만 그 로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변호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오수가 제출한 사건 수입 내역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그 몇 달 사이 결국은 또 들어갈 건데 그 몇 달 사이를 못 참고요. 기껏해야 한 9개월을 못 참고 지금 저 짓을 한 겁니다. 9개월도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화연 소속 고문 변호사로 22건을 수임했는데 절대 다수인 19건이 형사사건이고 그 중에 또 5건은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란 것. 자, 그가 22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의미심장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5개가 옵티머스 라임이다. 김오수라는 이름의 도장이 찍힌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김오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의 부실장 자살했죠, 이 사람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의 대신해서 과거 깜빵도 갔고 또 저 이낙연이가 당 대표를 할 때 부실장을 맡았고 그런 사람한테 변호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옵티머스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검찰 수사 받다가 저녁 먹고 오겠다고 나간 다음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또 김오수는 옵티머스 펀드를 다수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변호인도 했고요. 참 기가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 NH증권 등을 중심으로 NH에서 한 80, 한 8%, 9% 팔았지요. 건 90%에 가까운 펀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 청구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뒤 다 닦아 써버리고 나중에 내줄 돈이 없어진 사건이죠. 피해액이 5천한 200억, 300억 정도 되고요. 이 라임 사건은 피해액이 1조 6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김호수가 정영채 외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기획한 팀장의 변호사로도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의 팀장 변호사도 했다는 거예요. 또 김호수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임했는데 이 라임의 펀드를 팔았던 우리은행 관련 사건, 즉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가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고도 계속 대량으로 펀드를 지금 팔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은행 직원의 변호도 맡았다는 겁니다. 총 6조 원을 팔았다가 1조 6천억이 터졌지요. 자, 이 라임 사건이 한참 문제로 터졌을 때 김호수가 이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던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자 두껍습니다. 자, 김호수의 지금 이런 옵티머스 라임 사건 수임, 그 과정에서 계속 김호수가 지금 여러 가지 직책을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호수는 추미애가 지금 그 법무장관으로 올 때까지 차관을 했죠. 김호수가 차관을 2018년 6월부터 했으니까요. 박상기 밑에 있다가 조국이 밑에 있다가 추미애까지 지금 이 차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그만뒀는데 김호수가 지금 2020년 9월부터 로펌 화연의 지금 이 고문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하기 시작해서 2020년 지금 5월에 총장 임명 전까지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그러니까 차관을 그만둔 직후부터 화연에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김호수는 정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의 감사위원 등 차관급 자리들을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제안을 받으면서요, 김호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 제안은 이 로펌행을 택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정부에서 자리 제안을 받고 있고 그랬으면, 그래 내가 한 1년은 쉬면서 그 사이에 어떤 공직에 가는 것이 낫다. 근데 그 사이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정관 예우를 받게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으로 당연하지요. 그래서 공직에 물러가서 곧바로 정권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고 지가 정권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는 잘 알 거고 정권이 자기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이 있다면 그만두고 5개월 만에 로펌에 들어가서 정관예우 변호사로서 이런 수임을 통해 매달 2, 3천만 원씩을 받는다.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그것만 받았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는 2018년 6월에 법무차관이 됐고 2020년 2월에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수사 착수했고 3월 4월에 라임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해서 중요 수사사항을 김호수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27일 날 퇴임을 했고요. 9월 24일 날 김호수가 라임 관련 사건 수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5개월 만에 이 사건을 수임했고요. 10월 19일 날 추미애는 윤석열이 라임 사건 이 지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수사지검을 발동했습니다. 자, 피해자면 4,000명, 피해액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 사건 수임을, 이 사건을 보고받던 펀드 판매사, 자, 이걸 이 우리은행 사건을 2건이나
수임을 했고 변호했다. 이것이 옳은 거냐는 거. 자, 그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관련해서 그 NH증권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또 이낙연 대표 부실장 자살한 사람 변호도 지금 수임했다는 겁니다. 자, 옵티머스도 피해액이 5,200억, 피해자 1,000명이 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언제냐? 이낙연의 이 대표실 부실장인 이 씨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1,000만 원의 가구와 사무실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윤석열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 착수할까봐 아예 과거에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했다고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윤 총장 감찰 지시가 있고 난 한 달 뒤 김오수가 옵티머스 지금 사건을 2건이나 수임을 했고 대기업도 다수 수임을 했다. 자, 김오수는 총 2억이 못 미치는 1억 9,200만 원을 화연으로부터 받았는데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다라고 하며 수입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자문 변호사만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가 맡은 22개 사건 전부가 대형 사건이고 대기업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감추고 싶은 수입 내역이 많았을 거다. 김오수가 속한 화연이 2019년 기준 매출만 100억을 넘기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과연 자문료만 받았을지 의문이다. 감춰진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요, 지금 거의 검찰총장을 김오수로 시키면서 또 청문회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놀라운 일을 여러 번 벌였죠. 그런데 또 김오수가 지금 놀라운 일을 여러 번 벌이고 있고 이광철이가 여러 번 벌이고 있고 최강욱이가 여러 번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이 검찰 관련되는 부분, 수사 관련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권과 가까이 지낸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어요. 조국, 박영철부터 시작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책임자들이 대부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 이것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의문입니다.